대한민국 역사 빛을 향하여. 안녕하십니까,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 그 건국했던 그런 나라들 보게 되면은 이 군사력의 강화에서 그 전통적으로 강했던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해군입니다. 이 막강한 해군력을 건설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큰 기초를 세웠던 우리가 백제, 해상 강국 백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상국가 백제, 위대한 백제의 역사 출발합니다. 자, 우선 백제 같은 경우 제가 좀 준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부여의 영향력과 해체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이 부여를 그 앞에 나왔던 고대 국가 부여,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다시 끄집어냈느냐? 왜냐하면 백제가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부여의 피를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음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좀 공부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선 이제 동부여가 있었어요. 동부여 광개토대왕 때 점령당했고요. 북부여는 이제 장수왕의 아들인 문자왕, 또 다른 말로는 문자명왕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부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남부여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이 남부여가 뭐냐면 바로 백제예요, 백제. 네, 실질적으로 남부여라는 국호를 사용했던 백제의 기간이 약 한 100년 정도가 됩니다. 100년 정도. 굉장히 오래됐던 그런 나라죠. 근데 이 남부여, 백제 성왕 때의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어요. 왜냐하면 진취적인 어떤 기상,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나라 이름도 좀 바꿔야 되겠다. 보다 진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북쪽에서 내려왔던 북쪽의 아주 강력한 유목민족인 부여의 힘을 이어받은 그런 부여의 후손이다 해서 남부여다라고 성왕이 이름을 고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왕이 세운 남부여는 태종 무열왕 때, 김춘추 때 멸망을 했다. 즉 백제의 멸망을 얘기합니다. 자, 백제의 도읍 시기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맨 처음에 온조왕이 한성 위례성에다가 도읍을 했었죠. 오늘날의 이제 하남시, 석촌호수 그 부근 있잖아요. 롯데월드 있는데 그쪽에다 이제 도읍을 딱 했었고요. 자, 그러나 475년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내려오게 되면서 이쪽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때 백제의 왕이 계로왕이 있었는데, 이 계로왕이, 장수왕이 자기의 조상이었던 그 왕이 있었죠. 바로 누굽니까? 고국 원왕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원한에 사무쳤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백제의 근초고왕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고국 원왕이 죽었습니다. 그 원수를 갚겠다. 누가? 장수왕이. 그래서 이 장수왕이 백제의 왕인 계로왕을 끄집어다가 죽였습니다. 죽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계로왕입니다. 자, 그럼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더라. 어디로 옮깁니까? 웅진으로 옮긴다라는 거죠. 웅진은 오늘날에 어디예요? 충청남도 공주입니다. 그쪽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 웅진 시대가 475년부터 성왕 때까지 옮겼다. 이 시대였다. 자, 이제 성왕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수도를 보다 진취적인 곳으로 옮깁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사비입니다. 사비. 이 사비는 오늘날의 부여라고 하죠. 보다 이제 바다와 가깝고요. 그래서 성왕 때부터 백제가 망할 때까지, 의자왕 때까지 이렇게 크게 백제의 수도는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로 구분해 놓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제의 건국설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국설화. 네. 이 백제의 건국설화는 뭐 이상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뭐 아래에서 깨어났다든가, 뭐 하늘에서 뭐 빛이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 갑자기 애가 생겼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여기 보시면 백제의 시조인 온조왕의 아버지는 주몽이죠. 고구려를 세웠던 시조죠. 주몽이다. 주몽이 부여에서 졸본 지역으로 왔을 때 이곳의 왕은 주몽에게 둘째 딸을 주었다. 네, 그러니까 세장가 간 거죠. 세장가 갔습니다. 주몽은 왕위를 계승하고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 그런데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신하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남쪽으로 떠났다.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겼던 유리왕이죠. 내가 첫 번째 진짜 아들이야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류와 온조는 서러움에 눈물을 불불불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 주몽이 부여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왔던 유리를 정말 그 비류와 온조보다도
더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산 지역에 이르러 그 오늘날의 이제 그 한양 지역, 그러니까 그 롯데월드 그쪽이죠. 살만한 땅을 찾아보았는데 비류는 바닷가로 가서 살려고 하여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다. 자, 미추홀이 바로 어디입니까? 인천입니다. 그래서 그 인천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추홀이라는 그런 지명이 남아 있죠. 그리고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와 보좌를 받아 십제라고 하였다. 10명의 신하의 보좌를 받아서 십제라고 맨 처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비류는 미추홀이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그러니까 바닷가죠.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부끄럽게 여겨 죽었다. 그러자 비류의 신하와 백성들은 위례로 돌아왔다. 온조는 백성들이 즐겁게 따라왔다고 해서 이름을 백제, 백성들이 즐겁게 따라왔다 해서 이름을 백제라고 지었다. 맨 처음에 십제였다가 백제로 발전했던 백제 건국 신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제가 고구려의 유이민들이 내려와서 세웠다라는 그 증거가 여기 그 자료 화면에 잘 나타나져 있는데, 이 왼쪽에 여러분들 보실 때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고구려의 장군총이에요. 네. 장군총, 이 중국에 있습니다. 장군총인데 이 장군총의 무덤 양식이 무슨 양식이냐면 돌무지 무덤이다라는 거죠. 돌무지 무덤이다.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놨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무덤의 고분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있겠습니다만 이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멩이를 무지하게 올려놨어요. 순수 우리 한국식 표현이죠. 이거를 이제 외국 애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피라미드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백제의 석천동에 있는 고분이 있어요. 이거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우리 추정을 합니다. 추정. 이것도 역시 돌무지 무덤이다. 그래서 같은 무덤 양식을 사용했구나. 그래서 고구려의 유이민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백제의 왕실이 성씨를 뭐라고 하냐면 부여씨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우리는 부여의 후손이다 해가지고 일부러 성씨를 부여씨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백제의 왕실이 고구려의 유이민들이다라는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백제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온조왕부터 한번 볼게요. 이 건국했던 이 온조왕은 BC 18년도에 건국을 했죠. 자, 고구려의 계통의